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SK바이오팜 현재 어느 정도 고점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2차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A프로가 현재 그 NH투자증권에서 공모 청약이 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날 이제 청약을 하고 있는데 SK바이오팜을 처음에 청약할 때는 배너를 따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터치하면은 바로 청약할 수 있는 란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A 프로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쟁률 보려고 보고 싶어가지고 찾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가 좀 헤맸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청약을 매매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SK바이오팜 2차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걸로 할 예정이고요. 현재 어느 정도 고점을 잡고 있고 예상하고 다르게 한 첫째 날부터 흘러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3일 동안 나름 고점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종목 중에 제가 지금 종목을 생각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옛날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고점에서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대로 반등이 나온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SK바이오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그냥 조정만 받다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2차 매수 타이밍을 제 기준에서는 못 잡는 겁니다. 제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내줘야 될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 그냥 과거에 경쟁률 높았던 종목을 검색을 했는데 한 사이트에 요 6가지 종목을 얘기하길래 그냥 이 6가지 종목으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뭐 대주주의 지분율이라든지 대주주의 구성 그리고 뭐 사주 기관들하고 우리 일반 공모 물량 그리고 첫날 유통되는 물량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 같은 기준에서 처음에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게 오픈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오히려 심플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관심 받았던 이 6종목들이 상장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 생각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매매 동향까지 같이 보고 비교하겠습니다. 지금 SK바이오팜이 이런 차트로 흘러가야지 2차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1일차, 2일차, 3일차 상승 나왔죠? 그리고 4일차 때 하락이 나오고 약간 뭐 이렇게 양봉과 음봉이 반복이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흘러내리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세가 좋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보통 첫날 시초가랑 고점 찍어주는 고가 3일차가 될 수도 있고 4일차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고가 대비해서 요 중간 가격보다 보통 흘렀다가 다시 반등이 되는 패턴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관에서 1차로 차익 실현을 하고 차익 실현하면서 흘러내리죠. 그리고 얘는 다시 갈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매집을 하는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왜 그 시초가보다는 흘러내리지 않냐? 이게 이 시초가를 깨졌을 때는 개인들의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관들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시당초에 관심을 안 받는 종목이 상장을 하면은 걔들도 그냥 한번 이때 뭐 어떻게든 상장일 날 바로 차익 실현해가지고 털어내든지 아니면 상승을 주고 한번 털어내든지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기대를 안 하는데 그대로 쭉 흘러내려가는 종목들 많거든요. 근데 관심을 되게 받으면서 상장했던 종목들은 거의 다 반등을 주더라. 이 가정을 넣고 가는 겁니다. 자,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상장을 했죠. 그래서 첫날 200%로 시작은 안 했지만 시초가 잡히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2연상, 3연상, 4연상까지 갔는데 4연상 갔는 날 이거 점상이 시가거든요. 시초가를 했는 날 털면서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 근데 시초가 저점 그리고 4일차 시초가가 제일 고점이 됐죠.
이 가격의 중간 가격이 14,2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보다 아래로 떨어졌을 때 지지를 해서 올려주더라. 그러니까 상승이 나와서 또다시 차익 실현할 패턴이 나오더라. 자, 지금 제가 SK바이오팜에서 기대하는 움직임은 이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상승과 하락을 처음에 상승은 외국계 기관이랑 개인이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락을 주도할 때는 개인이 요때부터 하락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장대 음봉과 그리고 일부 양봉들이 반복되는 게 기관하고 일반 기관이랑 개인들이 또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2일부터 바닥을 다졌고요. 그리고 그게 몇 번, 보시면은 바닥을 몇 번 이렇게 웨이브를 칩니다. 우리 흔히 쌍바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3번 정도 하는데 바닥을 그리는데 약간 추세가 상승하는 추세죠. 이런 추세로 이제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2월 2일부터 이제 개인 외국계 기관계가 보시면은 요때부터는 좀 섞여 있어요. 패턴이. 얘가 던졌다가 개인 또 던졌다가 이런 패턴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마지막에 이제 상승은 또 기관이 주도를 하죠. 중간중간에 음봉이 있긴 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주도를 했다. 그리고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센트럴모텍도 요때 상승이 나왔는데 기관하고 외국계 기관이 매도잖아요. 이거는 올릴 생각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장가로 던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끌어올렸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매도량이 많기는 하지만 둘째 날, 셋째 날 보시면은 매도량이 굉장히 작아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이건 뭐냐? 프로그램 매매로 작정하고 점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센트럴모텍이 2일차, 3일차, 4일차 시초가까지 점상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관이 이때는 외국계 기관도 같이 던지긴 했지만 가장 주도를 했던 거는 일반 기관계다. 4일차 때 투매가 나왔고 5일차 때도 음봉을 그리면서 투매가 나왔고요. 이게 다 플러스가 나오는 거는 저는 좀 이해를 못하는 원리긴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결론은 요때도 흘러내렸고요. 그리고 이때는 개인이 많이 매수를 했네요. 이런 데이터가 왜 나오는지는 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잠깐 반등 나오다가 그냥 계속 흘러내렸어요. 요때까지는. 요 앞에 그 음봉돼 있는 거 이런 것들까지는 쭉 흘러내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제가 날짜가 헷갈려가지고 한번 검색할게요. 봅시다. 12월 9일부터죠. 12월 9일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이 나올 준비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도 보시면은 바닥을 다지고 살짝 올라왔다가 또 쌍바닥을 다지죠. 그래서 약간 위쪽으로 이제 추세가 위로 반등 쳐올릴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만약에 SK바이오팜이 떨어져서 바닥에서 갑자기 지지를 받는다 하면 이런 패턴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자, 제일모직 같은 경우 삼성물산이죠. 매나 시초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일모직이었네요. 제일모직이 한 이틀 정도 3일차 때 상승이 나왔다가 옆으로 횡보를 했죠. 보통 이런 패턴이 잘 안 나오고 이제 음봉이 쭉 나오기 마련인데 제일모직이 횡보를 했다가 상승이 다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엄청 큰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 패턴으로 SK바이오팜이 한번 갈까봐 솔직히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으로 상승이 나오면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도 똑같이 시초가 첫날 시초가의 그 시가랑 고점의 고가 여기서 다시 흘러내리다가 요게 절반이거든요. 요 고점 대비
그래서 그것보다 한 절반 정도 더 떨어져서 다시 상승이 나오죠. 조정이 나왔다가 또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2차 매수 타이밍은 첫날 시가와 흘러내리는 고가의 중간 가격부터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집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도 잠시만요. 하나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 넷마블 게임즈는 아니에요.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 이제 예외적인 움직임인데요. 넷마블 게임즈는 시초가부터 흘러내렸어요. 이 관심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흘러내렸고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왔다. 이제 파동을 치면서 쭉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잘 형성이 된다라는 건 있는데 SK바이오팜이라고 해서 흘러내릴 때 쭉 흘러내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시가를 깨고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삼성 SDS도 보시면은 첫날 상승이 나오면서 바로 내 떨어지죠. 근데 삼성 SDS는 요 과거의 차트 모양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올라온 날짜가 이때부터라서 제가 이때 했는데 과거의 차트 흔적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은 상승이 나왔다가 흘러내렸고 흘러내렸다가 반등을 줬다가 쭉 흘러내리죠. SK바이오팜도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목받았던 6종목 중에 이런 흔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 LIG 넥스윈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상승이 나왔죠. 얘도 횡보를 했죠. 그리고 상승이 나왔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내려와 있어요. 이때가 이제 최고점이거든요. 그 LIG 넥스원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요런 계획을 잡은 거 있죠. 3개. 센트럴 모텍,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도 알 만큼. 그래서 삼성바이오팜도 이런 형태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전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흘러내리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힘이 좋아가지고 이 절반도 안 깨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흘러내리면 한 절반부터 그 매수를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번에 큰 비중이 아니고 작은 비중으로 여러 번 나눠서 그렇게 들어가고 반등이 나오면은 그냥 제가 들어가는 돈에서 그냥 수익을 극대화하고 빠져나올 타이밍도 나중에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자,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차트가 상장했는 날 상한가 같고요. 점상 셋째 날 점상을 갔다가 풀렸어요.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갔는데 월요일 날 보통 이 다음에는 좀 갭상이 나오더라도 흘러내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 다른 종목들 이렇게 분석할 때 그 보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풀렸잖아요.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터치해주면은 그 다음날 흘러내리는 차트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쯤에서 뭐 시초가가 잡혔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흘러내리는 봉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SK바이오팜은 정말 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걸 왜 이러지? 잠시만요. 이걸 그대로 횡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 종목이 안 흘러내리고 그대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시가와 고가 대비해가지고 보통 제가 절반보다 흘러내렸다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패턴을 생각하고 얘는 힘이 좋아서 올라갔다가 절반 정도도 안 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래 갔다가 이래 갈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3일째 지금 이게 횡보하는 걸 보니까 그대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요. 근데 제가 그 21만 4,500원인가 요날 상한가에 매도를 했고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여기서 다시 잡으려고 하니까 떨어졌을 때 이게 평단가 낮추는 부담감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대로 상승이 나오면은
아이, 뭐 내게 아닌갑다 생각하고 포기할 생각이고요. 하지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제일모직처럼 이런 패턴이 났다 상승을 하면은 다시 흘러내렸을 때 이까지 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은 요 지점부터 새로 생긴 고점 대비해 가지고 중간 지점 그리고 흘러내리면은 추가 매집은 들어갈 생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번 나왔을 때 분명히 강한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처럼 두 번 정도도 저는 나온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SK바이오팜 영상을 올렸을 때 그 패턴을 예상하고 대응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렇게 하고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은 현재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공식적으로는 1022만 주입니다. 그 중에 개인들이 지금 매수를 했는 물량이 약 48만 주 정도가 되고요. 맞나? 잠시만요. 44. 조금 계산을 잘못한 것 같네요. 44. 이게 44인데 58만 주네요. 자, 수정하겠습니다. 58만 주네요. 그러면 한 460만 주가 될 거고 현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한 560만 주가 되겠죠.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자,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외국계 기관이 다 던지고 일반 기관계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물론 일반 기관들이 무조건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얘들이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결과를 보고 다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이게 너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요런 형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관계가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국인 쪽은 보지 마시고요. 요 기관계에서 아마 한 번에 매도 물량이 3, 4만 주 이상이 나오면은 그때가 이제 하락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계들이 너무 계속 그것도 물량도 굉장히 늘리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기관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횡보하고 있는 그 차트가 아직은 꼭대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든지 말든지 나는 급락이 한번 나오는 패턴 때 그 고점을 기준으로 잡겠다. 이거를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상장했는 날 7월 1일 날 상장했는 시초가랑 요 고가랑 언제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가랑 절반 되는 위치에서부터 나는 매수를 시작하겠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거래량이 굉장히 작다가 지금 보시면은 월요일부터 해서 712만 주, 1000만 주, 600만 주 정도가 터졌어요. 이거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두 번 정도 사이클이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적당히 차익 실현할 사람들은 거의 다 차익 실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이 주도하는 거에 따라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번 매매를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프로 MTS 청약하는 방법 얘기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자, 청약일은 7월 8일 수요일,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어제 오늘이고요. 오늘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지막 청약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환급일은 바로 내일 금요일 날 환급이 되고요. 상장일은 다음 주 목요일 16일에 상장이 됩니다. 공모가는 21,600원인데 SK바이오팜처럼 200%가 나왔다가 점상이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워낙 유동자산이 유동되는 물량이 많아가지고 요거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점상까지도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희박하게 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150% 정도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뭐 약간 상승은 나오겠지만 한 첫째 날이나 둘째 날부터 약간 힘이 빠져서 좀 흘러내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다음에 영상에 좀 다시 언급해 드리고요.
나무 MTS 하는 청약 그 화면까지 가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게 MTS 화면입니다. 제 휴대폰 화면인데 요 화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손가락이 있고 주먹이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욕하는 것 같네요. 자, 두 손가락을 요래 그릴게요. 이 손가락을 밑으로 이렇게 확 내리면은 화면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요런 그 온 티커라는 요런 바가 생성이 됩니다. 화면을 내렸을 때 생성이 되는데 그때 요 전체 메뉴를 터치하시면은 이제 이 화면으로 넘어와요. 여기서 네 번째 있는 계좌, 이체, 청약, 대출 뭐 요걸 터치하시면은 이제 이 화면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청약 권리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 청약 권리를 터치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공모 청약이라고 있잖아요. 요걸 터치하시면은 과거에 SK바이오팜 배너를 터치했을 때 나오는 장면인 요 장면으로 넘어와요. 지금 21,600원에 경쟁률이 132대 1이거든요. 첫날 경쟁률 자체가 지금 SK바이오팜보다 높아요. 물론 가격 자체가 낮아서 뭐 계산해보면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저는 목표가 청약으로 한 100만원 정도 받는 게 목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시겠지만 21,600원이죠. 600원이고 공모는 한 3시 30분쯤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예를 들어 3시 30분 기준으로 경쟁률이 300대 1이다. 300대 1이다. 그러면은 21,600원 곱하기 300 하면은 얼마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600 맞죠? 30 60 6만 원을 공모를 했을 때 한 주가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럼 나 666만 원 없으면은 공모 안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666만 원은 한 주가 확정인 거고요. 이게 확정주를 다 공급을 한다면 남는 주는 그 금액이 안 되는 금액부터 해서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또 주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400만 원 정도만 공모를 하면은 한 주를 확정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이제 잔여주를 공급을 하면서 400만 원까지 한 주는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400만 원 예를 들어 400만 원까지 커트라인이 됐다 하면은 400만 원이 한 주를 받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600만 원 잡을게요. 600만 원씩 추가될 때마다 한 주씩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400만 원이 한 주, 그리고 1000만 원이 두 주, 그리고 1600만 원이 세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4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꼭 공모를 받고 싶다 하면 여력이 되는 만큼 일단 공모를 넣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 만약에 진짜 300대 1 되면은 저는 또 많이 못 받겠네요. 지금 경쟁률 봐서는 충분히 300대 1은 넘어갈 것 같은데 제 돈으로는 크게 많이 받지는 못하겠지만 이번에는 대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금은 활용해서 한번 최대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SK바이오팜 2차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A-프로 청약 MTS 나무 이용해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내가 몇 주를 받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더 영상 막판이지만 구독자 1000명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최대한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